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의 부모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편찮아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며칠간 병원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합니다. 유료보험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하지만 얼마 후 집으로 날아온 병원비 고지서에 찍힌 숫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병원에 분명히 며칠이나 누워 계셨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국 의료 시스템 속에서 많은 한인 동포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 바로 입원 환자와 관찰 환자라는 단어 하나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비극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꼭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어려움에 처한 한 가정을 지키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혈압약을 챙겨 드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병원 가는 것을 유독 싫어하셨죠. 웬만한 건 스스로 해결하시려는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어머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벽을 짚고 주저앉으셨습니다. 안색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혈압은 200을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링거를 연결하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꼬박 사흘을 보내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당연히 정식 입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분들이 의지하는 노인 유료보험, 메디케어가 있으니 병원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열흘 뒤 저희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였습니다. 총 청구액은 $18,000,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고지서에는 메디케어가 일부만 부담하고 대부분은 환자 본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머무는 사흘 내내 병원 행정 시스템상으로는 정식 입원 환자가 아닌 관찰 환자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흘이나 병원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으셨지만 병원은 그것이 정식 입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 차가운 행정 용어 하나가 고스란히 수천만 원의 빚이 되어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폐렴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가 이틀 반 동안 병원에 머물렀던 70세의 이영희 할머니. 의사는 입원을 권유했고 간호사들은 입원 병동에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받은 고지서에는 약 $13,000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할머니 역시 관찰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이틀 반의 시간은 행정적으로 예래 진료로 처리된 것입니다. 출근길에 고혈압 쇼크로 쓰러져 사흘간 집중 치료를 받은 66세의 김철수 씨. 그는 메디케어는 물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조보험까지 꼼꼼하게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병원비를 전혀 걱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날아온 고지서에는 2만 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청구됐고 보험은 대부분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병원이 김철수 씨를 관찰 환자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임상적으로는 위급한 상태였지만 행정적으로는 경계 상태였다는 병원의 설명 앞에 가족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 나흘간 치료를 받은 72세 정수연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입원이라고 말했고 병실에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7,000달러의 고지서를 받아들고 지금도 그 비용을 분할하여 갚고 있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의사도 입원이라 했고 간호사도 돌봐줬고 링거와 약도 다 맞았는데 어떻게 이게 입원이 아닐 수 있나요?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입원은 치료 행위가 아니라 행정분류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입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를 최종적으로 정식 입원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관찰 상태로 둘지 결정하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병원의 행정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적 분류 하나에 따라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고 병원비 부담은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왜 환자를 입원이 아닌 관찰로 분류하는 걸까요? 이유는 병원의 재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메디케어는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합니다. 만약 병원이 환자를 입원시켰는데 나중에 메디케어가 심사를 통해 입원 기준 미달이라고 판단하면 병원의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병원은 환자의 상태가 애매하거나 경계선에 있을 경우 일단 관찰 상태로 분류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병원에게는 안전한 선택이지만 그 책임과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에게 전가됩니다. 이 관찰 환자라는 함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첫째, 병원비 폭탄입니다. 정식 입원 시 적용되는 메디케어 파트 A는 입원비의 상당 부분을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관찰 환자는 외래 진료로 간주되어 파트 B가 적용되는데 이는 보장 항목이 제한적이고 본인 부담률이 매우 높으며 상한선조차 없습니다. 며칠 병원에 있었을 뿐인데 수만 달러가 청구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 퇴원 후 요양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메디케어는 퇴원 후 요양시설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최소 3일간 정식 입원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관찰 상태로 사흘, 나흘을 병원에 있었더라도 이는 입원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시설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든든하다고 믿었던 보조보험마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보험, 즉 메디캡은 메디케어의 기준을 따라 움직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가 적용되지 않는 관찰 상태에서는 보조보험의 혜택 역시 함께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폭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반드시 실천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의사나 간호사 혹은 병원 행정팀에 반드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저 혹은 우리 부모님은 지금 메디케어 파트 A가 적용되는 정식 입원 상태입니까? 아니면 관찰 상태입니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병원 측도 명확하게 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서류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입원 승인 문서,
진료 기록, 퇴원 요약서 등은 나중에 병원비의 이의를 제기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모든 기록을 꼼꼼히 챙기고 사진으로라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방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상태 분류를 확인하고 입원 중에도 하루에 한 번씩은 자신의 상태가 정식 입원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혼자 병원에 가시는 경우 자녀가 반드시 동행하여 이 부분을 챙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사흘을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어머니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다고 믿었고 메디케어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이 병원 시스템 안에서 어떤 코드로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원은 치료가 아니라 코드입니다. 그리고 그 코드 하나가 당신 가족의 수년치 저축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계시다면 혹은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흘이, 그 나흘이 수천만 원의 고지서로 돌아오지 않도록 단 한마디 질문만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 어머니는 정식 입원 상태